안녕하세요. 구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하고 제 친구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좀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제 친구가 지금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생명 연장 장치 매크론가 에크론가 달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 제거하면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힘들지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그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서 만나가지고 평생을 저를 따라다닌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도 계속 같이 따라서 하고 평생 같이 다녔는데, 10년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투자를 했다가 그 친구가 망하는 바람에 같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도망을 다녔는데, 그땐 희한하게 1년에 한 번 정도 그 친구를 길가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냥 돌아와라, 내가 어떻게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제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큰 병원에 가면은 로비에서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형 병원에서. 그런 데서 자기도 하고,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자기도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 훔쳐갖고 나와가지고 다른 편의점 가서 물 부어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그냥 돈 안 내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하고 돈도 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돌아와라, 내가 그랬는데 미안해서 못 오겠다고 하면서 한 5년을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경찰한테. 임성욱 씨 아냐고. 그래가지고 안다 그랬더니 지금 잡혀서 가는 중인데 수서경찰서로 오면 만날 수 있다라고 친구가 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 때문에 잡힌 거예요, 경제사범으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서울구치소에서 1년 있었어요. 1년. 그래서 그 1년 동안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면회를 갔거든요. 꼭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5년 전에 나와가지고 한 1년 정도는 또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하다가 또 잘 안 돼가지고 또 사라졌어요. 자살하겠다고 유서를 써놓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한 4, 5년 정도를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 길에서 마주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올 초에 순천향대학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응급실로 와 있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 근데 보호자 전화번호 달라 그랬더니 제 전화번호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억지로 받아냈답니다.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입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 전화번호를 줘서 제가 갔더니 몸이 한 3, 40kg가 불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이상할 정도의 상태라고.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20일 정도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 하나 깐딱 못하고 몸이 부어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에 응급실을 간 거예요. 119를 불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심장 혈관도 다 막혀있고 신장도 안 좋고 폐에 물 차고 온몸이 부었고 해가지고 제가 딱 봤는데 진짜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한 달 정도 입원했더니 몸무게가 58kg로 그 물이 다 빠져가지고 한 40kg 정도 물을 빼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냥 잠깐 살려놓은 거죠. 잠깐 동안.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숨도 계속 차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로 일단 제가 반포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도 사실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강남성모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마지막으로 누워 있고요. 근데 한 2달 전쯤에는 희한하게 몸이 조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걷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정말 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리운전 등록을 해줘가지고 대리운전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노숙하면서 길방으로 일을 했답니다. 최근 5년 동안에 번화가에서 이제 사람들 나오면 대리운전 필요하시냐고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대리운전 회사를 오래 했으니까 그쪽을 잘 아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물어봐가지고 대리운전 필요하냐고 해가지고 길방으로 보험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한 번도 돈을 못 받은 적이 없답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돈을 못 받은 적이 없고 어떻게든 받았대요. 그리고 길방을 주로 어디서 했냐면 일산 라페스타에서 했답니다. 거기가 길방이 제일 잘 된대요. 어쨌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2달 전에 대리운전 기사 등록을 해가지고 보험 들고 일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정말 그때 너무 좋아했던 모습이 있는데, 그때 한 열흘 정도 나가가지고 하루에 한 10만 원씩 벌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돼도 좋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안 좋아지더니 집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으나 사나 수술을 한번 해보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집에서 누워서 죽을 날 기다리는 것보단 낫지 않냐. 그랬더니 본인도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집 밖에도 못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자기가 피해준 사람들한테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저희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정리를 다 했어요. 어차피 저는 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도 그걸 알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는 끈은 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죽으면 장례도 치르지 말고 그냥 화장해서 뿌려달라고 했고, 뭐 가족들한테 알리지도 말아라.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지는 다 결정하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수술도 못하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들어갔더니 입원한 날 그 담당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살아있는 게 희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날 절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심정지가 와가지고 지금 매크로 꽂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일은 없고, 살아있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저도 뭐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고 나서 죽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훌륭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정말 기진맥진해서 생을 마감하는 게 더 좋은 삶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살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힘이 닿는다면 정말 열심히 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죽으면 썩어질 몸,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폐지라도 주워가지고 그 돈 모아서 봉사활동이라도 하면, 불우이웃이라도 도우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 친구를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보냈고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대화도 안 되는 상태고 해서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미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은 그 친구 임성호기를 궁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찍고요. 근데 그 친구한테 피해를 당한 분들이 그 친구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예전에 도대체 왜 그랬냐, 도대체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냐, 이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동안에 얘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뭐 도박 때문에 그랬냐, 뭐 여자 때문에 그랬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냐, 왜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등감 때문이었다. 자기가 평생을 열등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지만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힘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을 수 있겠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저를 망하게 하고 피해를 많이 줬지만 저는
그 친구가 이상하게 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하게 봤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친구를 미워할지언정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가 아프지 않은 대로 가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가서 봤을 때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여튼 이 영상을 제가 좀 찍고 싶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